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30살 넘도록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만 제 시어머니는 정말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끝판왕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너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보거라. 내가 누구니? 네?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서요. 혹시 조금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누구냐고 묻는데 그냥 대답하면 될 일이지. 왜 또 나한테 묻고 있니? 대답 똑바로 해보거라. 내가 너한테 뭐니? 시어머니죠. 그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그래, 말 잘했구나. 내가 네 시엠이 되는 사람인데 왜 그럼 시엠이 대접을 안 하니? 남들은 한 달에 용돈 몇백씩 턱턱 내놓는다는데 너는 왜 시엠이한테 그렇게 안 하냐 이거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 우연 씨랑 결혼할 때 하신 말씀 제 나름 주의하느라요. 제가 쇼핑몰 따위로 버는 돈 하등 의미 없으니까 용돈이고 뭐고 괜히 환심 사려들지 말라 하셔서요. 말 그렇게 해도 돈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니? 세상 사라는 거 뭐든 중용을 지켜야 하는 법이다.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 용돈 드리도록 할게요. 그이랑 우선 상의 좀 해봐도 될까요? 내가 우연애비 사별하고 홀로 애 키우면서 밥값이며 식비며 대학 등록금이며 든 돈이 얼마인 줄은 아니? 상해는 무슨 상해니? 그냥 버는 돈 절반은 무조건 내놓아야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런 일은 항상 같이 대화하고 상의해서 결정했었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고작 쇼핑몰 하는 애랑 결혼시켜놨더니 결국 돌아오는 건 찬밥 신세뿐이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었어야 했다. 정말 나 자꾸 너 결혼하게 한 거 후회하게 만들 거니? 네, 어머님. 그럼 제가 그이한테 넉넉히 챙겨드리자고 말해볼게요. 너무 상심 마시고 마음 푸세요. 아무리 내가 우연히 친모 아니라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전해라. 내가 그동안 친모 못지않게 피땀 흘려가면서 키웠는데 어떻게 엄마 대접을 이렇게밖에 못하니? 여보, 어머님이 요즘 많이 궁하신가 봐. 용돈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정도가 괜찮을지 당신하고 의논하려고. 엄마한테 용돈 줄 필요 없어. 뭘 또 챙겨주고 그래. 그래도 어머님도 말씀 꺼내기 힘들었을 텐데. 당신도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는 입장인데 아들 노릇한다 소리 들으려면 용돈 정도는 보내드려야지. 당신이랑 나 결혼할 때 제일 반대했던 게 엄마야. 내가 더 잘난 집안에 잘난 여자랑 결혼해야 자기한테 돌아올 게 많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사람이 엄마라고. 그건 지금 결혼 못하고 계신 아주버님도 마찬가지 아냐? 어머님이 좋은 집안에 결혼시키려고 선자리 알아보고 엄청 뛰어다니신다던데. 형이랑 나랑 차이가 있다면 형은 엄마 친아들이고 나는 배다른 아들이라는 거지. 어릴 때부터 나랑 형 얼마나 차별했는지 당신도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 벌써 수십 번 들어서 외웠어. 고기 반찬 형 맨날 주면서 장남이 원래 키가 더 커야 하니까 그런 거다부터 시작해서 새 옷도 아주버님한테만 주고 그러셨다며? 내가 어릴 때 고기 때문에 서러워서 지금도 회식 가면 고기 킬러잖아. 이게 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 차별해서 그런 거라니까? 당신 원래도 먹는 거 좋아해서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용돈 조금도 안 드리는 건 무리일 것 같으니까 좀 챙겨는 드리자. 나도 어머님이랑 사이 좋아지고 싶어서 그래. 받을수록 더 요구하는 사람이 엄마야. 괜히 용돈 줬다가 나중에 더 많이 요구할까봐 난 그게 제일 겁난다. 당신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하면서 돈으로 환심사려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속으로 얼마나 환호성 질렀는데. 안 그래도 그거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그냥 해본 말이라면서 뒤집으시더라고. 버는 돈 절반 달라는데 역시 그건 무리겠지? 절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형한테 쏟은 돈이며 애정 나한테 절반이라도 주고 그런 말을 해야지. 사람 진짜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냐? 그래도 요즘엔 잘하려고 하시잖아. 아들아들 하면서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백수인 형 창피하니까 이제야 나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런 거지. 엄마가 매일 나한테 들어간 식비며 학비며 다 계산했던 거 생각해봐. 아들 취급이 아니라 돈줄 취급받는 거지. 신혼집 장만할 때도 돈 한 푼을 안 보태줬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친아들인 아주버님과 차별을 받아왔던 남편.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서야 태도를 뒤집어 잘해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이미 환멸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의 통해 들은 이야기가 워낙에 많기에 시어머니에게 감정이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딱히 모자란 형편이 아니니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왜 시어머니를 싫어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확연히 알게 되겠더군요. 얘, 너가 얼마 전에 준 용돈, 이거 무슨 차고 있는 거 아니니? 용돈이 50만 원이나 되는구나. 아니요, 어머님. 저희가 더 드려야 하는데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하죠. 지금 너 혹시 내가 정말로 50만 원에 놀랐다고 생각한 거니? 꺼내기 민망한 말 시애미가 용기 내서 했는데 용돈 50만 원밖에 안 돼서 비꼰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디? 어머님,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했네요. 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줄 알아서요. 내가 분명히 너한테 말했잖니. 용돈 절반은 내놓으라고. 대기업 다니는 아들의 쇼핑몰 운영하는 며느리 둔 사람이 월 50만 원밖에 용돈 못 받는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욕한다. 내가 아니라 아들이랑 며느리 인간이 안 됐다고 욕한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겠니? 죄송해요. 아무래도 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혼집 대출이며 이래저래 빠질 돈이 많아서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혼집 장만하는 거 안 보태줬다고 돌려 말하는구나. 여우 같은 기집애 보게 시모를 민망하게 하는 재주도 있는 줄은 내 미처 몰랐구나.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정말 쪼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이나 저나 아주버님한테 빌려준 돈도 아직 못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 첫째한테 돈 빌려주라고 너희들한테 내가 한 소리 하기는 했지. 아닌 척, 모른 척, 순진한 척 하면서 아주 계산이 약삭 빠른 애구나. 정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어머님. 너도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니 나도 계산기를 꺼내야겠다. 우연히 중학교 때 애비 사별하고 그때부터 내가 애 보육원에 보낼 수 있는 거 홀로 끝까지 키웠다. 왕성하게 먹을 때니 하루 식비 2만 원으로 잡아보거라. 그리고 걔 돌보면서 먹이랴 입히랴 돌보랴 썼던 시간들 시급 2만 원 꼴로 잡아보고. 그 세월이 지금 10년은 훌쩍 넘었으니까 좋기 1억은 넘는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았어? 어머님, 저도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요. 아주버님 대학 들어갈 때는 학비 다 대주시고 그이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자취방도 아주버님만 장만해주고 그이는 지원 하나도 안 해주셨고요.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니까 그런 거지. 어디 나 하나 잘 되자고 그런 거야? 투자에도 우선 순위가 있는 거 모르니? 그런데 지금 그이는 대기업 다니고 있고 아주버님은 여지껏 백수시잖아요. 공부한다고 하시고 지원 필요하다 하시니 돈은 빌려드렸는데 솔직히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기만성 원래 큰 그릇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당장 걔가 빌빌거린다고 앞으로도 쭉 그럴 줄 아니? 대기업이니 뭐니 잘 나간다 해봤자 중년 꺾이고 나면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하루살이 신세야. 잔말 말고 용돈 올리라면 올리기나 하거라. 내가 진심으로 화내면 너 감당 못한다. 말하는 것에서부터 남편의 정말 친아들과 차별하는 게 느껴지는 시어머니. 하지만 괜히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기 싫었던 전 어머님의 용돈을 올려드렸습니다. 직장 생활로도 충분히 힘든 남편에게 어머님 일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몇 달간은 잠잠했지만 남편을 크게 화나게 할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안와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도 혹시 알고 있었어? 내 남편이 영문 모를 소리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당신도 모르는 얘긴가 보네. 뭔데 그러는데 사람 궁금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 나 말이지. 형이 요즘 어떻게 사나,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나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SNS에 살펴봤더니 최근 산 차 자랑 중이더라고. 아주버님이 무슨 형편으로 차를 바꿔? 당연히 엄마가 도와줬겠지. 차 자랑하는 사진에 엄마 사랑햄 이라고 적힌 것만 봐도 견적 나오잖아. 어머님 매일 돈 없다고 앓는 소리 하시더니 아마 대출받아서 사준 걸 거야. 이래놓고 우리한테 용돈 올려달라 뭐다 하면서 돈 뜯어내겠지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신혼집 대출 말고 우리가 딱히 돈 나가는 건 크게 없잖아. 우리 형편이 그렇게 쪼달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말이야. 이 쪼달리지도 않는 돈 때문에 사람 기분이 그지 같아진다는 거야. 형이랑 나 자꾸 대놓고 차별하는 거 이제 진짜 진절머리 난다. 그만할랜다. 그만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데?
엄마가 알면 우리 형편 괜찮은 줄 알까봐 형 몰래 지원해주던 거 있지? 그거랑 엄마한테 매달 주는 용돈이랑 싹 다 끊어. 아주버님이 어머님한테 선물 받은 거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님 당신한테도 언젠가는 선물해줄 생각일 수도 있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당신도 엄마 요 근래 많이 겪어봤을 거 아냐? 이렇게 사람 호에 고마운 줄 모르고 차별이나 하는 사람들은 혼을 나봐야 해. 잘해줘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일단 진정해. 어머님한테는 내가 차차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할게.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입장 생각해서 내가 참아는 볼게. 근데 만약에 내 생각해서 엄마나 형한테 잘해주는 거면 절대 그럴 필요 없어. 알겠지? 나 당장이라도 그 사람들이랑 인연 끊고 당신이랑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그간 얼마나 서름이 컸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주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죠. 어머님, 제가 쇼핑몰을 하다 보니까 발이 좀 넓거든요. 어머님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옷 몇 벌 제가 따로 받아놨어요. 킥으로 보냈으니까 오늘 중으로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옷 얼마나 하는 거니? 나는 아무 옷이나 안 입는다. 잠시만요. 가격표랑 같이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내드릴게요. 너 지금 시엠이 놀리는 거니? 네? 놀리단요. 나름 품질이며 가격이며 괜찮은 옷이라 선물 드린 건데요. 조선시대의 기생도 아니고 품격 없게 이런 옷을 어떻게 입고 돌아다녀? 시엠이 욕보이려고 너가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이따위 옷을 보내? 어머님, 저 어머님 나이대 분들도 코디해드리고 나름 패션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생소하실 수야 있겠지만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리실 텐데. 너 그 잘난 돗대기 시장 경험은 궁금하지도 않다. 나한테 영업할 생각 말고 이 옷 돌려보낼 테니 그런 줄 알거라. 괜히 수고롭게 일만 만드니 왜? 이러니까 기껏 신경 써주고도 욕먹는 거다. 받는 사람 마음을 생각해야 할 거 아니니? 제가 앞으로는 신경 더 쓸게요. 그이나 저나 뭐라도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건 잘 몰랐네요. 그게 무슨 말이니? 또 뭐 돌려서 까는 거 같은데? 설마 내가 첫째 차 장만해준 걸로 서운해한다. 이거니? 들어보니 그이가 어머님한테 그동안 선물 한 번 받은 적이 없다더라고요. 내가 선물해준 적이 왜 없어? 걔 핸드폰 필요하다고 해서 장만해준 게 나다. 최신형 폰 큰 맘 먹고 사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그건 그이가 시험 1등하면 사준다고 조건 걸어서 받은 거고요. 어머님이 직접 좋은 선물 주신 건 한 번도 없잖아요. 네가 우리 모자 사이 끈끈함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참견이니? 보아하니 둘째랑 나 사이 네가 이간질이라도 하려는 모양인데 작작하지 않으면 너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저는 단지 어머님이 그이한테 더 신경 써주길 바랄 뿐이에요. 더 신경을 쓰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가능할 거 아냐. 오늘 선물 돌려보낼 거고 옷 가격만큼 돈으로 보내거라. 네? 제가 그냥 드리는 건데 그걸 또 돈으로요? 이년아, 어디 시모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야? 나도 너한테 돈 받기 싫으니까 그럼 연락을 끊든지. 부모랑 자식 갈라놓는 꼴 보고 싶은가 본데. 네 소원대로 해주마. 진정하세요, 어머님. 자신의 잘못은 전혀 모른다는 듯 뻔뻔하게 구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남편의 마음이야 애초에 떴으니 제가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그만이었죠. 관계를 끊을지 말지 고민하던 제게 결정적인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에 드린 용돈이 원인이었죠. 내가 너한테 대체 뭐니? 입이 있으면 어디 대답해보거라. 드러나 보게. 시어머니죠. 저번에도 같은 내용으로 묻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 인연 아주 말은 딱 부러지게 잘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딱 부러진 년이 왜 시애미 마음은 맨날 모르고 속을 썩이니? 혹시 드린 용돈이 부족해서 그러신가요?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생일이다, 생일. 내가 태어난 날 생일 용돈이 꼴랑 100만 원이 뭐냐. 시애미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이따위로 할 거면 차라리 연락도 말거라. 연을 끊고 지내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구나. 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너 지금 감사하다고 했니? 이게 시모 무서운 줄도 모르고 감히 시모를 농락해? 미쳤어? 아니요. 너무 달콤한 제안이라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연락 끊자고 하면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하면서 빌 줄 아셨어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 시모고 우연히 애미다. 이게 막 나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 사는 거 보태줄 때 어머님이 뭐 하셨는데요? 하다못해 집에서 쓸 가전제품 하나라도 보태주셨어요? 쪼달린다면서 앓는 소리 하시더니 정작 아주버님은 차 장만도 해주시고 내가 몇 번을 말했잖니. 집안의 기둥이 바로 서야 집이 살아난다고. 그 집안이라는 거 거기에 있는 건 어머님이랑 잘난 아주버님 뿐이겠죠. 저나 그이는 애초부터 어머님한테 따박따박 돈 갖다 바치는 돈줄에 지나지 않잖아요. 우연히도 너가 이렇게 시모 잡아먹으려는 애인 줄 안다니? 안 되겠다. 사돈댁이며 일가 친척이며 너가 어떤 애인지 싸그리 까발려야겠구나. 그래봤자 어머님만 손해일 텐데 마음대로 하세요. 친아들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껏 차별해놓고서 효도 요구하는 엄마를 욕할까요? 그런 사람이라도 엄마라고 용돈 보태주다가 포기한 남편을 욕할까요? 너 내가 이렇게 집안에 난리를 일으킬 줄 알았다. 부모 자식 갈라놓고 이젠 날 아주 잡아먹으려 들어? 이 못된 년아. 그럼 끝까지 반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봤자 그이가 들어먹지도 않았겠지만. 너 지금 당장 내 앞으로 튀어와. 싫은데요, 아줌마? 뒷수습이 걱정될 정도로 시모에게 당한 것들을 되갚아준 저. 이 일을 전해들은 남편은 아주 잘했다면서 자기 속이 다 시원해진다고 기뻐하더군요. 호의를 베풀어줘도 권리인양 굴며 계속 요구만 하던 뻔뻔한 시어머니. 저희의 지원이 끊기자 빚이며 무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버님과 함께 고시원을 전전 중이라는 소식이 최근에 들려오곤 있는데요. 앓는 소리를 하면서 또 빌붙어 올 게 틀림없으니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지긋지긋한 모자와 다시 엮이지 않고 싶은 마음이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반대하는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남편은 애 딸린 돌싱이었고 저는 초혼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결혼을 왜 하냐며 저를 뜯어말렸지만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했기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이 안정기에 돌입할 때까지는 일단 시어머니가 아이를 잠시 맡아주기로 했고 나중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쯤 저희가 키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태도가 돌변했고 저희 자존감을 뭉개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내가 이 세상에서 여보를 제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이니까. 왜 그래? 무슨 말인데 그래? 자기 신혼여행 갔을 때 보니까 영어 정말 못하더라. 잘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 정도로 못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영어? 내가 영어 못한다고 자기한테 얘기했잖아. 학교에서 영어 배우기만 했지 실제로 외국인이랑 대화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나도 그럴 거라고 상상은 했는데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어. 공항에서 자기 입국 심사해준 사람의 그 황당한 표정이 아직 잊혀지질 않는다. 자기가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도 웃다가 나중에는 짜증내던데. 그런 걸 보고 있었어? 그 사람이 짜증낼 정도로 내가 못 알아들었던 거야? 자기는 정신 없어서 그 사람 표정 못 봤겠지만 정말 가관이었어. 웬만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거기서는 그럴 수도 없었고 자기도 알겠지만 내가 영어는 좀 잘하잖아. 자기는 영어 잘하더라. 비슷하게 학교에서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모르겠어. 에이,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사람마다 타고난 지능이 다르다잖아. 나는 한 번 들으면 전부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자기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10번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걸 보면 아무래도 타고난 지능 문제라고 봐야겠지? 내가 지능이 모자라다는 소리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영어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고. 그래도 자기가 직업 갖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참 대견해.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는 것 같아. 영어 공부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연애할 때부터 자기가 나 영어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화 영어 수업 듣고 있잖아. 그래. 열심히 하면 된 거지. 사실 내 전 부인이 영어 선생님이었거든. 그래서 자기 영어 못하는 거 보고 좀 더 놀랬는지도 몰라. 내가 입국 심사대에서 어버버 하고 있을 때 자기는 속으로 전처 생각했겠구나. 전처가 그렇게 능력도 좋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면 전처랑 계속 살지 나랑 결혼은 왜 했는지 모르겠네. 전처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라고 이미 말했잖아.
그리고 나는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자신감을 가져. 자기 이렇게 자존감 없는 모습 보일 때마다 나 정말 속상해. 알았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기르고 자존감도 키울게. 그럼 됐지? 내가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줄게. 남들은 애 딸린 돌싱남과 미혼녀가 결혼하면 여자 쪽이 갑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언제나 남편이 갑이었고 저는 슈퍼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학벌이나 직업이 뛰어났고 그렇기에 저는 언제나 남편 앞에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청소하다가 방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이 여자는 누구야? 뭐야? 그게 거기에 왜 떨어져 있지? 별거 아니니까 내 서랍에 넣어놔. 누군데 그래? 처음 보는 여자 증명사진이 우리 집 안방에 왜 떨어져 있는 거야? 누군지 말 안 해주면 나 정말 이상한 상상하는 수가 있어. 너 나 못 믿어? 나 이 세상에 여자는 자기 한 명뿐이야. 그래서 누구냐고. 아, 그 전 부인, 그 사람이 내 전처야. 전처 사진을 왜 아직까지 들고 있어? 이혼할 때 다 정리했었어야지. 지갑 구석에 있던 걸 나도 미처 몰랐나 봐. 어제 지갑 정리하다가 떨어졌나 보네. 내가 집에 가서 정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정 마음에 걸리면 자기가 지금 태워버려도 되고. 정말? 내가 없애버려도 되는 거야? 아, 그럼 있는 거 알았으면 내가 먼저 불태웠을 거야. 바람나서 집 나간 여자 뭐가 좋다고 내가 그 사진을 들고 있겠어. 얼른 버려. 저는 찜찜한 마음에 그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이혼을 했다기엔 사진 속 여자가 너무 젊고 앳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전처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사진 속 그 여자는 마치 2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을 믿었고 그 사진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아침으로 그거 해주라. 자기가 예전에 만들어줬던 아보카도 샌드위치. 나 아보카도 알러지 있어서 만지지도 못하는데 아보카도 샌드위치라니? 나 그런 거 만들어준 적 없어. 아, 그래? 우리 자기 아보카도 알러지가 있었나? 내가 깜빡했나 보다. 누가 자기한테 아보카도 샌드위치 만들어준 적 있어? 아니야. 오이를 아보카도로 착각했나 봐. 자기가 싸준 샌드위치가 워낙 맛있었어서. 나는 자기한테 샌드위치 만들어준 적이 없어. 내가 샌드위치 안 좋아해서 사 먹지도 않고 내 손으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걸? 그럼 회사 여직원이 사줬나 보지. 내가 착각했다는데 왜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 자기 가끔 그럴 때 보면 미저리 같은 거 알아? 자기가 먼저 말 실수했으면서 왜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는 건데. 내가 충분히 설명했으면 넘어가면 되지. 아보카도니 샌드위치니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내가 누누이 말했지. 자기처럼 학벌도 별로, 직업도 별로인 사람한테는 인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모든 일에 뾰족하게 가시 세우지 말고 제발 둥글둥글하게 살자. 좀 나는 자기한테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보지도 못해? 물어보지 마. 아무리 궁금한 게 있어도 네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살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얌전하고 말수 적은 전 쳐데리고 그냥 살걸. 아주 귀찮아 죽겠네. 뭐라고? 나 피곤하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마. 그리고 나 아보카도 좋아하니까 아보카도 샌드위치 만들어놔. 알러지든 아니든 내 알바 아니니까.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많아지고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괜히 결혼했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고 수시로 저와 전철을 비교했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돼도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무렵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민석 전처되는 사람입니다. 불쑥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시고 연락하셨나요? 제 핸드폰에 남아있는 그 인간 친구 번호가 있어서 어렵게 물어물어 알아봤어요. 꼭 전해드려야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요. 민석 씨요? 그 인간이 저랑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전 부인이 바람펴서 이혼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도 본인이 데려온 거라고요. 그 아이 제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데려가게 냅둔 거고요. 네? 그 인간이 저랑 결혼 생활하던 도중에 바람펴서 아이 데려온 거예요. 본인 호적에 올려서 같이 키우자고 연병 떨길래 나는 밖에서 낳아 데려온 애 키울 생각 없다고 선 긋고 이혼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인간은 제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라고 입 털고 다닌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재혼한 분한테도 그렇게 속였나 보네요.
그럼 민석 씨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된 거라고요? 네. 그 인간 바람피는 버릇 죽어도 못 고쳐요. 어젯밤에도 술 취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재혼해서 사는 부인이 성에 안 차서 다른 어린애 꼬셔서 만나는 중인데도 뭔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저랑 재결합하고 싶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끊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현재 부인분께는 알려드려야 제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그 인간 지금도 바람 피는 중이에요. 의심 가는 부분 없으세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발뺌을 하니까 그냥 믿었어요. 게다가 애까지 있는데 바람 피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 인간 애한테도 별 애정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르시스트예요. 애 키워줄 여자 필요해서 여기저기 찝쩍거리는 것뿐이고 사실 누구한테도 깊은 애정 준 적 없어요. 그럼 전 이제 어떡하죠? 저는 사실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서 이혼하고 어떻게 살지도 막막해요. 지금 어떤 심정이실지는 제가 잘 알아요. 그 인간이 혹시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자존감 깎지는 않던가요? 제가 그렇게 몇 년을 당했거든요. 그 인간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생각하다가 도저히 분류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했던 건데. 이혼하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편해요. 그 인간한테서 벗어나야만 살 수 있어요. 이 모든 말들이 사실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럴 거예요. 제 말만 듣지 마시고 한번 뒷조사를 해보세요. 진실은 곧 드러날 테니까요. 저는 남편 전처의 연락을 받고 나서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였고 남편 모르게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는 장기 휴가를 내고 원한다면 저를 잘라도 상관없다고 말해두었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결과 제가 증명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는 남편이 현재 만나고 있는 불륜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진하게 남편의 변명을 모두 믿었던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울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모질이 취급했습니다. 본인이 하는 거짓말을 전부 믿어준 제가 남편 눈에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을까요? 이거 뭐야? 내 와이셔츠에 묻은 시퍼런 자국 뭐냐고. 팬 자국인가? 나도 잘 모르겠네. 빨래를 했으면 이런 자국까지 잘 빨렸는지 확인을 했어야지. 내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어. 머리가 너무 복잡하거든. 내가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요리도 못해, 청소도 못해, 하다 빨래도 못해. 결혼해서 내 돈 쓰고 살면은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살림을 너무 못해서 나 굉장히 불편해. 나중에 아이 데려왔을 때 어떻게 키울지도 걱정이고.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살림해줄 여자, 애 키워줄 여자가 필요해서 결혼했던 건데 당신 기대에 못 미치니 불편한가 보네? 당신 이런 식으로 살림하면 나 바람나서 집 나간 전 처불러올 수밖에 없어. 당신도 그걸 바라지 않지? 그러니까 제발 잘하자, 응? 전처는 네가 부르면 온대? 당연하지. 걔 아직도 나한테 매달리고 있는 거 몰라? 바람 펴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받아달라고 애원하던걸? 그러니까 전처한테 나 뺏기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해. 정신 차리고 너한테 잘하고 싶지가 않네. 나 이제 너 필요 없으니까 제발 꺼져줄래? 이 또라이 자식아. 뭐? 나 더 이상 너한테 다 맞춰주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꺼지라고. 진선아, 너 왜 그래?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너 삐지고 그런 애 아니잖아. 너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나한테 꺼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 없이 왜 못 살아?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데 네가 벌어다주는 돈 없다고 내가 굶어 죽을 것 같냐? 나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 이혼이 장난이야? 이제 애도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 하는데 너 없으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네가 바람 펴서 밖에서 나아오네?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네 전처가 나한테 다 말해줬어. 너 바람병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고친다고. 그 말 듣고 내가 너 계속 미행했거든? 이번에는 아주 어린 애 만나고 있더라? 그 어린 것한테 증명사진도 받고 능력이 출중하시네요? 뭐야, 너 나 따라다녀? 너 그거 범죄야. 철창에 갇히고 싶냐? 불륜은 범죄가 아니고 너 따라다닌 건 범죄냐? 이 세상에 너만 잘났고 너만 정답이야? 나 변호사 상담도 다 했고 너랑 이혼할 거야. 그동안 어떻게 네가 하는 말 다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너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 아무리 네가 나한테 실망을 했더라도 그래도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게 낫지.
바깥 세상 나가면 너 같은 건 물고기밥 신세야. 그냥 화 풀고 나랑 살아. 피곤하게 하지 말고. 꺼지세요. 이제 네가 하는 말 듣지도 않을 거야. 위자료 내놓을 준비나 해. 내가 아주 너 탈탈 털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저희는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경제 문제도 알게 되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남편의 그 어린 불륜 상대가 남편을 사기쳐먹고 있었던 겁니다. 불륜녀는 남편을 상대로 억 단위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고 저희의 이혼 문제가 불거지자 그대로 잠적해버렸습니다. 남편은 대출 문제가 심각해져 집을 팔았고 그 돈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나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선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너 우리 애 얼굴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드니? 우리 애? 네 애지. 걔가 왜 우리 애냐? 한때만아 우리 부부였잖아. 나는 네가 우리 아들한테 좋은 엄마가 돼줄 거라고 생각했어. 걔가 그렇게 불쌍하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네가 할 일 대신해줄 여자 찾지 말고 네가 할 일은 네가 하라고. 남자 혼자 애를 어떻게 키워? 그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응? 꺼져. 이렇게 너랑 대화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진선아, 저는 남편과 이혼한 후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나서 저의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더욱 힘내서 일을 할 수 있었고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은 분들께서는 이런 이상한 남자 만나지 마시고 주변에서 반대하는 결혼은 되도록 피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로 늦둥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모진 시집살이를 겪으며 오랫동안 힘들어하던 전 최근에야 시모에게 그간 받은 서름을 되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 이겨내고 지금은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40만 원이야? 이걸로 어떻게 버티라고. 아침에 간장이랑 밥만 먹고 싶어서 이러시나? 미안. 엄마가 급하게 돈 보내달라고 해서. 월급 받은 거 바로 100만 원 붙이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더라고. 설마 어머님 또 점집에 가서 굿하신다고 빌려가신 거야? 그것 때문에 집안 다 거덜나겠다. 그래도 그 법사인가 뭔가 하는 사람 용하긴 했었잖아. 나 출장 가다 횡액 당할 수 있다고 꼭 구술해야 한다는데 어떡해. 나는 그런 거 딱히 믿음이 안 가. 괜히 헛돈만 날리는 건데 왜 그러나 몰라. 이전에 집에 도둑 들었던 거며 나 어릴 때 친엄마 돌아가신 거며 다 맞췄잖아.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면 설득력이 좀 있지 않나? 신발이라는 것도 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진다잖아. 그런 일 하는 사람들 눈치로 어지간한 건 다 맞춘다는데 뭐. 어쩜 어머님이랑 친하니까 이래저래 주워 들은 게 있는 건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번 달 40만 원으로 어떻게 보내. 아무리 집에 애가 없어도 기본으로 쓰는 게 있는데 어머님 참 너무하시네. 엄마한테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해볼까? 나 정말 간장이랑만 밥 먹어야 하는 거 아니지? 어머님한테 괜히 말씀드렸다가 또 뭔 구박을 들으려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럴 일 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줘. 엄마가 말은 모질게 해도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아마도. 중학생 때 처음 봤을 때 비하면 지금은 성질 많이 죽기도 했고. 어머님이 나나 당신한테 하는 거 보면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성격이 괄괄한 데다 거짓말도 잘하고 고집이 센 분이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휠체어가 없으면 거동이 불편한 시아버지를 아내로서 잘 보살핀다고는 하나 미신에 맹신해서 저와는 여러모로 맞지 않는 성격이었죠. 너, 병수 애비가 애는 대체 언제 가질 거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몸이 안 좋아서 골골거리는 게 언제 하늘 갈지 모르는데 손주는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저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네요. 내가 하라는 임신 체조 잘하고는 있고 보름달 뜬 날 나가서 해 뜰 때까지 체조하면 음기며 양기가 고루 조화를 이룬다더라. 시키는 대로 했으면 벌써 애가 셋은 됐을 텐데 제대로 안 하고 있나 보구나. 요즘 비도 오고 굳은 날이 많아서요. 그래도 시키신 거 2달 정도는 꾸준히 했는데 아직은 성과가 없네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다.
고작 2달 정도로 하늘이 아이를 점지해 주겠어? 적어도 나를 감동시킬 정도는 되어야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겠니? 앞으로는 너 체조하는 거 동영상으로 다 찍어놓고 나한테 보내거라. 죄송하지만 저도 주부로서 지켜야 하는 일상생활이 있어서요. 친구 중에 의사 있어서 물어보니까 수면을 제때 안 하고 새벽 시간 깨어있는 것도 몸에 해롭고 임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대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임신학 교수가 있는 줄은 내 미처 몰랐구나. 비싼 돈 들여가며 구태주고 기원해줬더니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들어? 너 미쳤니? 죄송하지만 굿은 당분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신혼집 대출금도 아직 다 못 갚은 형편인데 이렇게 자꾸 돈이 나가면 너무 힘이 들어서요. 내 덕분에 막은 횡액 생각하면 그건 돈도 아니다. 막말로 도둑이든 강도든 한번 난리 나면 재산 백날 천날 모아봐야 뭔 소용이니? 이렇게 시어머니가 기가 드센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사한테 들었으니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집에 문제가 생긴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꼭 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덕분에 시아버지며 남편이며 시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되풀이되는 집안의 난리와 법사라는 사람의 신뢰성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법사라는 사람은 횡액 전문가야? 암만 생각을 해봐도 이상해서 그래. 이상할 게 뭐 있어. 용한 사람들은 앉아서 천리일도 내본다더라. 그렇게 용한 사람이면 우리 잘 풀릴 방안도 제시를 해줘야지. 허구한 날 굿 안 하면 강도 든다. 도둑 든다. 사람 다친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 요즘 당신 집에서 뭐 추리 드라마 같은 거 보나 보다? 재미있는 거 있으면 묵혀놨다가 나랑 같이 보자.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도. 옛날에 집에 도둑 들고 뭐 CCTV도 안 잡히고 그랬다며. 그때 집에 있던 거 시어머니뿐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냐? 그럼 굿 안 하면 집안 기둥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한 건? 법사가 그 말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빠 휠체어 고장나는 바람에 다리 다친 일 있었잖아. 어머님이 아버님 매일 돌보시니까 휠체어 같은 거 빠삭하지 않을까? 일부러 뭐 부품 뺀다든가 그런 식으로 고장냈을 수도 있지. 나야 잘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뭐 문제 생길 때마다 항상 어머님이 그 자리에 있으신 것들 뿐이고. 당신 말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기는 하네. 근데 그렇게 해서 엄마가 얻는 이득이 없잖아. 그건 이제 우리가 캐봐야지. 어머님이 그러셨다면 왜 그랬는지. 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 건지 알아보면 될 일이잖아. 당신 오늘 나눴던 말 절대 비밀 지켜야 한다? 입단속 철저히, 알겠지? 우리가 뭐 얘기 나누기라도 했어? 드라마 얘기한 게 전부잖아.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과거 행적을 함께 살펴보니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에게 부탁해 법사라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게도 해봤더니 신통력도 뭣도 없이 호통과 눈치빨로 점집을 운영하는 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조사하던 중 우연찮게도 제게 행운이 생겼습니다. 40살이 넘도록 임신 소식이 없어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던 중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아빠가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시켜준다고 그러더라. 집안의 경사라면서 아주 난리가 났어. 같이 있던 자리에서 나도 들은 얘기잖아. 만약 손주 보게 되면 전 재산도 다 줄 테니 잘 부탁한다고 그러셨고. 뭐가 됐건 당신은 앞으로 무조건 몸조심해. 물 마실 때도 몸조심, 잘 때도 몸조심. 알았지? 남들 다 하는 임신인데 뭘 또 유난 떨 거 없잖아. 당신이 지금처럼 나 신경 써주는 걸로 충분하니까 걱정 마. 그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 어머님은 왜 나 임신했는데 표정이 안 좋으셨지?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빠한테 당신 절대 임신 못할 거라고 말했었나 봐. 새로 굿 안 하면 임신 안 되니까 500만 원짜리 굿 해야 한다고 했던가? 근데 덜컥 당신이 임신하니까 엄마며 법사며 체면 구긴 거지. 거봐, 내가 뭘 했어. 어머님 말하는 거며 법사며 손 다 뻥이라고 했잖아. 앞으로는 괜히 미신 같은 거에 절대 돈 쓰지 말자. 알겠지? 그럼 조사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아니, 어머님 의심하는 건 싫지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꾸 법사 하면서 사기꾼 도와주는 건지 이유는 알아야지. 어쩌면 법사랑 짜고 우리 돈 빼돌리는 거 아닐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엄마도 받을 텐데 굳이 그걸 또 빼돌리기까지 해야 하나? 나 임신하니까 어머님 표정 안 좋아지신 게 꼭 체면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지.
손주한테 전 재산 다 주시겠다고 한 말 때문이면 설마 그렇게까지 나쁜 분은 아니겠다 싶지만 이제까지 우리한테 한 일들 생각해봐. 그럼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 아냐? 저는 법사와 시어머니를 계속 조사했고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법사와 여행 가고 모텔에 가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사진으로 증거까지 남기게 됐는데요. 여보, 아무래도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해진 것 같은데? 엄마가 집에 불기운이 감돈다는 주의를 받았대. 당신 또 미신 얘기에 휘둘리는 거야? 어머님이며 법사며 순사기꾼이라는 거 알았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지. 아니, 나도 당연히 그거 안 믿지. 그 얘기는 안 믿는데 이거 핑계로 집에 진짜 불 지를 것 같아서 그래. 침착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천천히 말해봐. 당신도 이 얘기 듣고 너무 놀라지 마.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 아빠한테 생명보험이며 집에 화재보험 들어놓은 거 있다잖아. 지금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막 심장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토할 것 같아. 엄마 지금 당장 경찰 신고해야 하나? 어떡하지? 곧 애아빠 될 사람이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일단 아버님 모시고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자. 갑자기 아빠 집에 데리고 온다고 하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당신이 시어머니도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해라. 굿하기 좋은 날짜 한번 잡아보자고 하면서 살살 구슬려 보라고. 어머님 술 좋아하시니까 같이 마시면서 잔뜩 취하면 그때 핸드폰을 내가 확인해 보든지 할게. 나 그럼 당신만 믿을게.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제대로 술판을 벌였습니다. 시모가 만취해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이 든 때 몰래 핸드폰을 열어 무슨 생각인지를 알아볼 요량으로요. 핸드폰을 확인해 알게 된 진실은 경악스러운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희수가, 요즘엔 정성이 신통찮다? 네 남편한테서 이제 더 뜯어낼 게 없나 보네.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인지 도통 지갑을 안 열어서 안 그래도 고민이야. 얼마 안 되는 돈을 다 손주한테 주겠다. 헛소리라지 않나. 하필 굿 안 하면 애 안 들어선다 할 때 임신할 게 뭐냐. 며느리 그년 참 타이밍도 못 맞추는구만. 이제 어떻게 돈 뜯어낼 거야? 목표 한 3억 만들려면 아직 한참인데. 이러면 너랑 나 새 출발은커녕 빌빌거리면서 월세나 전전해야 하는 신세라고. 그럼 날더러 어떡하라고. 그동안 내가 다 나서서 재산 불려갔던 건 생각 안 하지? 애초에 당신이 좀 신통력이 있던가. 희수가 화내지 말고 이런 날 올 줄 알고 보험도 미리 들어놨잖아. 진짜 그렇게까지 하라고? 눈 딱 감고 한 번이면 돼. 앞으로 희숙이나 나나 남은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집에 불기운이 감돈다고 미리 경고 줄 테니까 믿고 돈 내놓으면 그때는 나설 필요도 없어. 집에서 굿 안 한다고 하면? 그럼 다 파토나는 건데? 그럴 때 딱 불을 지펴주면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죽으면 희숙이는 슬퍼하면서 생명보험금 타먹는 거고. 그럼 하는 김에 꼴 보기 싫은 며느리 쪽도 같이 작업할 수 없을까? 희숙이도 이제 점점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나. 며느리 애 안 지우면 집에 큰 재앙이 난다고 하자. 그리고 정말 난리 나면 그거 명분 삼아서 돈 더 뜯어낼 수도 있겠네. 역시 우리 자기 정말 똑똑해. 법사라는 사람과 작당하는 시모. 아니, 시모 같지도 않은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되니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마음을 달래며 밤새도록 핸드폰의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가족의 목숨을 돈보다 아래에 두는 짐승 같은 시모를 심판할 때였죠. 다음 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며느라, 나다 시애미. 법사님이 신신당부를 하니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전해야겠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당장 네 아기 지우거라. 그 애, 네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에 완전 큰 재앙이 닥친다는구나. 우리 집 재앙은 애가 아니라 니년이야. 뭐? 지금 너 뭐라고 했니? 니년이라고 했니? 지금 시모한테 니년? 이게 미쳤나?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인간 같지도 않은 년아. 너 법사라는 사기꾼이랑 같이 감옥 갈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당신이 그동안 저지른 악행부터 범죄 공모한 거 다 들통났다고. 네가 지금 뭔가 잘못 보고 오해를 했나 보구나. 일단 대화로 풀자. 내가 너 찾아가마. 어디니? 그동안 나한테 모질게 대하면서 시집살이한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나나 남편, 시아버지를 돈줄로만 보고 해치려는 건 못 참아. 법사랑 짜고 우리 애까지 죽이려는 당신.
이제 죗값 치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일단 내가 자수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렴. 안 그래도 내가 뉘우치던 참이었어. 아니, 너한테 이럴 게 아니지. 내 당장 경찰서 갈게. 갈 테니까 진정하렴. 뉘우치고 있었으면 진즉에 경찰서에 가지 그러셨어요. 당신 같은 인간한테는 자수도 아까우니까 여생 감옥에서 보내기나 하세요. 내가 잘못했다잖니. 그간 빌려준 돈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신고만은 말아다오. 시모는 결국 출동한 경찰에 끌려가게 됐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사도 시모도 서로 작당의 불륜을 저지르고 사기의 가족을 해치려 공모까지 했으니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처지가 됐죠. 시아버지는 항동하는 시금을 전폐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사랑스러운 손주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기력을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지만 그 힘든 시련을 운 좋게 잘 극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에게 축복과도 같은 아이가 아니었다면 불행을 피할 수 없었을지 모른단 것을 떠오르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모진 순간을 통과해왔으니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빌어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마마보이를 제일 극혐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도 좋고 효도하는 마음도 좋죠. 그런데 적어도 결혼을 한 이상 독립적인 가정을 이룬 성인으로 살 준비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기 엄마가 좋은 거면 도대체 결혼은 왜 했는지 이 세상 마마보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마보이를 싫어하게 된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만 담아뒀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선경아, 내일 뭐해? 우리 동네에 핫한 브런치 카페 생겼는데 먹으러 안 올래? 내가 살게. 나야 좋지. 그런데 우리 저번 주 주말에도 만났는데 이번 주에도 만나도 되는 거야? 너 결혼한 이후로 자주 못 볼까봐 걱정했는데 어째 싱글 때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아. 그게 말하자면 사연이 길어. 왜? 무슨 일인데? 네 남편이랑 싸웠어? 그게 아니라 남편이 주말마다 축구 동호회에 나가거든. 그래서 나도 시간이 비니까 너랑 놀까 싶었던 거지. 에이, 난 또 네가 사연이 길다길래 무슨 큰 문제 있는 줄 알았잖아. 그 축구 동호회가 진짜 존재하는 건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니까 그렇지. 말로는 축구하러 간다고는 하는데 돌아오면 땀 냄새 하나도 없고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보면 동호회 사람들이랑 먹었다고 하는데 무슨 식당에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어버버 하면서 대답을 못 하잖아. 어머머, 너무 이상한데? 네 남편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몰라, 모르겠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은 아닌 것 같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바람기가 많아서 어머님이랑 내 남편이 많이 힘들었다고 했거든. 지금도 입만 열면 바람 피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싶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바람 펴서 이혼할 시 모든 재산을 나한테 다 준다는 각서까지 쓰더라니까? 그 정도면 바람은 아닌가 보네. 그럼 진짜로 축구 동호회 나갔는데 네가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어버버 했던 거 아닐까? 그런 거겠지?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 내 마음이 편하지. 정 그렇게 궁금하면 남편 뒤라도 밟아보지 그래? 아직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은가 봐.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네. 남편이 주말에 동호회 나가니까 나도 자유시간 생겨서 좋기도 하고. 이런 생활이 아주 나쁘지는 않아. 우리 내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자. 그래, 좋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 있냐고 놀라서 물어봤더니 집안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오게 됐다면서 제 눈도 못 마주치고 횡설수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마트에서 어머님 만났어. 우리 집에서 1시간 넘는 곳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에 와 계실 수가 있어? 내가 자기한테 말 안 했나? 우리 엄마 근처로 이사 왔어. 이사를 오셨다고? 자기는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어? 짐 정리하느라 바빠서 자기한테 얘기를 못 했나 봐. 포장이사 이삿짐 업체가 짐 정리를 똑바로 안 해놓고 갔길래 그날 내가 정신이 좀 없었거든. 어머님이 이사하시는 날 자기도 갔었어? 도대체 언제? 아, 그게 지난주 수요일인가? 수요일?
그때 자기네 회사 체육대회 한다고 추리닝이랑 운동화 신고 나갔었잖아. 설마 그게 어머님 이사 도와드리려고 나간 거였어? 그랬나?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도대체 왜 나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이 이사 오셨으면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리를 왜 나한테 숨겨서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데? 내가 남이야?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안 좋아할까 봐 그랬지. 여자들은 시어머니랑 가까운 곳에 사는 거 안 좋아한다며. 그래서 언제 말할까 눈치 보다가 말을 못했네. 쏘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사 문제를 나만 쏙 빼놓고 자기랑 어머님만 알고 있었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오늘 마트에서 어머님 만났을 때 나 귀신 본 심정이었다고. 알았어. 기분 풀어. 사실 우리 엄마 이사 온 게 자기한테는 더 좋은 일이야. 내가 엄마 집 안 가고 주말에 자기랑 좀 더 오래 시간 보낼 수 있게 된 거잖아.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 갔었어? 나는 엄마랑 있어야 회사 스트레스가 풀린단 말이야. 결혼 전에는 주말에 엄마 손 붙잡고 엄마 무릎 베고 누워있을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거 못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는 상상도 못해. 그래서 축구 동호회 간다고 뻥치고 어머님 댁에 갔었다고? 자기 나이가 올해 몇인지 알기나 해? 8살 애도 아니고 38살 먹은 성인이 주말에 엄마랑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엄마랑 있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데 거기에 나이 얘기가 왜 나와? 나이 먹으면 엄마가 안 소중해진다는 거야? 8살 때는 엄마고 38살 때는 남이야? 그런 게 아니라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다 큰 성인이 주말마다 엄마 손 붙들고 힐링한다는 거 어쩐지 좀 이상하게 느껴져.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알 바 아냐. 나는 회사 스트레스 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도 주말 오전에는 엄마 집에 있다가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후회가 됐습니다. 물을 수만 있다면 당장 이 결혼 자체를 무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엄마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자기 눈에는 어머님 쓰러지기 직전인 것만 보여? 내가 놀라서 기절하기 직전이라는 생각은 안 해? 나 아침에 너무 놀라서 지금 무슨 정신으로 출근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야. 네가 뭘 놀랐는데?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어머님이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놀래? 어머님이 그 시간에 우리 집에 왜 와 계시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 엄마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고 유리컵까지 던졌냐? 너 그 정도면 폭력 행사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한테 그 따위로 행동한 거 용납 못해. 어머님이 그렇게 말해? 내가 컵을 던졌다고? 어이가 없네.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컵 떨어뜨리면서 소리 지른 것뿐인데 순식간에 어머님한테 컵 집어던진 못된 며느리로 둔갑해버렸네. 어쨌든 사과해. 너 때문에 우리 엄마 너무 놀라서 지금 응급실 왔어. 응급실에 왔다고? 당신 출근 안 했어? 너는 인정머리도 없냐? 엄마가 아픈데 출근을 어떻게 해? 지난주에 내가 위경련으로 응급실 갔을 때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면서 택시 타고 가라고 침대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은 인간이 당신이야. 그런데 어머님이 응급실 가니까 당일 연차를 낸다고?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할 말 없는 줄 아냐? 너무한 건 너야. 어젯밤부터 뉴스에서 태풍 온다고 하루 종일 떠들어댔는데 우리 엄마한테 안전한 우리 집에 와서 계시라는 말 한마디 없었다며? 우리 엄마 너한테 많이 실망했어. 우리 집은 무슨 태풍 안전지역이야?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동네인데 우리 집에 와 계시라는 얘기를 왜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비 오고 천둥 번개 치는 거 무서워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태풍 오는 날에 어떻게 혼자 계시겠어? 그래서 우리 집에 와 계시라고 한 건데 네가 우리 엄마 보고 소리치고 컵 던지는 바람에 오늘 일정 다 꼬였어. 전부 다 네 책임이야. 시어머니가 저희 지역으로 이사 오신 후 남편은 더욱 노골적으로 시어머니만 챙겼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제 눈치 따위는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본인 짐을 작은 방에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고 원한다면 내가 빠져줘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게 뭐야? 아, 그거? 우리 엄마가 마을회관 미술 수업 들으면서 그린 그림. 우리 엄마 대박이지. 화가 했어도 성공했을 것 같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액자 말야. 내 눈에 너무 익은데 설마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그 액자 아닐 거잖아. 그치? 당신 화장대 서랍에 액자 있길래 그거 꺼내서 썼는데. 왜? 그럼 이거 우리 엄마 영정사진 넣은 액자가 맞다는 거야? 당신이 그걸 손댔어? 내가 그거 신주단지 모시듯이 관리하는 거 알면서? 난 그냥 액자 필요해서 찾다가 거기에 크기 딱 맞는 액자가 있어서 쓴 것뿐인데. 액자 값이 그렇게 아까우면 내가 계좌이체 해줄게. 얼만데 그래? 당신 나랑 장난해? 내가 지금 액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 있는 사진은 지금 어딨어? 그거 내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엄마 영정사진이야. 모르겠는데 버렸나? 뭐라고? 저는 그 길로 뛰쳐나가서 아파트 앞에 버려진 종량제 봉투를 다 열어서 뒤졌고 그중 하나에서 구겨진 저희 엄마 영정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끌어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지 엄마가 그린 그림 같지도 않은 낙서를 걸겠다고 우리 엄마 영정사진을 버려버린 그 인간이 인간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 무슨 일인데? 할 말 있으니까 웬만하면 일찍 들어오지 그래? 엄마가 번개 치는 거 무섭다고 같이 자달래. 그래서 거기 가서 자고 오겠다고? 응, 날씨 좋아지면 들어갈게. 아예 거기서 영원히 자지 그러냐? 너는 도대체 나랑 결혼을 왜 해서 날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건데. 나도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나이 먹고 계속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좀 그렇잖아. 어쨌든 결혼은 해야 어른 대접받는 거니까. 당신 영혼은 어머님한테 가 있는데 그냥 나이 찼으니까 나랑 결혼을 했다고? 내가 들어본 말 중 가장 최악의 말이네. 사람 자존심을 이따위로 짓밟고도 네가 정말 잘 사나 보자. 아, 또 왜 이래? 내가 네 액자 함부로 써서 그래? 지금 10만 원 입금했으니까 확인해봐. 이 정도면 액자 값으로 차고 넘치지? 진짜 지랄한다. 액자값 다시 돌려줄 테니까 그냥 위자료 내놔. 뭐? 위자료? 그래. 이혼해줄 테니까 네 엄마랑 살아. 너는 위자료나 내놓고 꺼지란 말이야. 자기야, 내가 뭘 했다고 이혼을 당해야 해? 내가 바람을 폈어? 아니면 당신을 때렸어? 월급 제때 갖다 주고 가장으로서의 역할 충실히 다 했는데 뭐? 이혼? 정말 나한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너랑 네 엄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야. 네 엄마가 그린 그지 같은 그림 걸겠다고 우리 엄마 영정사진 버린 너 같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보도록 하자. 그거 영정사진이었냐? 그러게 나처럼 엄마 살아있을 때 잘했어야지. 꼭 생전에 불효한 인간들이 엄마 죽고 나서 쓸데없는 유품에 집착하더라. 너 말 다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화내지 말고 그냥 좀 넘어가자. 이런 일로 이혼 얘기 나오는 거 너무 황당하단 말이야. 난 당신이랑은 결혼 깰 생각 없어. 나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 1분 1초도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너는 내가 만나본 최악의 마마보이이고 최고로 이기적인 인간이야. 네 실체 확실히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어. 나 너랑 무조건 이혼할 거야.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채 본인 엄마만 챙긴 증거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소송은 당연히 제 쪽에 유리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혼할 거면 곱게 나갈 것이지. 우리 현우 돈까지 뜯어가야겠냐고. 그 인간이 가정에 충실하고 어떠한 이혼 유책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위자료 액수가 적어지겠죠. 그런데 가정이 아니라 어머님한테만 충실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이혼 소송은 취소해라, 응?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이렇게까지 일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단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좋은 말이네요.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부부였던 적이 없어요.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어머님의 아들이었을 뿐이지 제 남편이었던 적은 없거든요. 현우가 이제 너한테 잘하겠대. 많이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이런 말조차도 어머님 입통해서 하는 게 정말로 그 인간답네요. 평생을 쭈구리처럼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사는 그런 인간 제 남편 아니에요. 어머님이 알아서 데리고 사시던가 버리시던가 맘대로 하세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다행히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만난 덕분에 저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 싱글이 되었고 앞으로 누굴 만나볼 생각은 잘 안 든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만나본 최악의 마마보이가 누구였나요? 저에게는
이혼하는 순간조차 어머님 입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전 남편이 제 인생 최악의 마마보이 일이랍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사실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렇게 사교적인 성격도 아닙니다. 다들 저를 보면 한국이 그립지 않냐고 미국 살기가 힘들겠다고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답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시모 때문이에요. 시모와 저 사이의 악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우리 엄마랑 같이 살기로 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자기가 장남이기도 하고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잖아.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우리 엄마지만 솔직히 걱정이 많아. 자기한테 다 말할 수 없지만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거든. 사건 사고 없는 집안이 어딨어. 다들 그러면서 사는 거지. 엄마가 약간 돈 개념이 희박해서 이제 우리랑 사니까 별일이야 없겠지만 지금까지 아파트 한 채는 남겨놓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 그 정도면 대단하신 거지. 어머님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어. 사실 이건 우리끼리 얘긴데 우리가 엄마 모시게 되면 그 아파트는 우리한테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어.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하지만 말야. 기대를 안 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어쨌든 나도 동생이 있잖아. 우리 엄마가 사실 내 동생을 더 좋아하거든. 그래서 말로는 그 아파트 우리 준다고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서 하는 말이야. 그래. 사실 나도 별 기대는 안 해. 그런 거 바라고 어머님 모시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엄마 마지막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도 있고. 어머님 입장에서는 장남이랑 같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해서 승낙한 거지. 이 세상에 자기처럼 착한 사람은 다시 없을 거야. 자기를 만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에이, 왜 그래, 새삼스럽게. 저는 신혼 초부터 남편과 상의하에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힘든 일이 될 거란 걸 모르고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와 저희 엄마 사이에 있었던 고부 갈등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언제나 현명하게 처신했고 할머니도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분이어서 갈등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어요. 어린 제 입장에서는 3대가 함께 산다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혼하면 곧 저희 부부의 아이도 태어날 텐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할머니와 사는 경험이 좋을 것 같아 흔쾌히 어머님을 모시는 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다음 달에 우리 동창회 모임에서 미국 놀러 가기로 했는데 나 500만 원만 빌려주렴. 어머님, 갑자기 500만 원이란요. 그렇게 큰 돈은 저한테 없어요. 창규가 너한테 돈 관리 전부 맡긴다며. 그 돈 나 좀 빌려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니? 그 돈은 저희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돈이에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니들 돈 떼먹는다고 했어? 잠깐 쓰고 돌려준다니까. 그깟 500만 원 갖고 왜 이렇게 생색이야? 창규 씨랑 먼저 상의해 볼게요. 제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아가, 서진아.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 엄마야, 엄마. 그런데 내가 500만 원 달라는데도 네 남편한테 쪼르르 가서 일러야겠어? 나중에 곤란한 일 안 생기게 내가 금방 갚을 거니까 얼른 입금하도록 해. 어머님, 그래도요. 이게 그래도 말대꾸야. 너 내 아파트 받기 싫어? 네? 갑자기 아파트 얘기는 왜 꺼내세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를 잘 모신다는 전제하에 아파트 줄 거라고. 이딴 식으로 나 찬밥 취급하면 아파트 없어. 너네한테 안 줄 거라고. 어머님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쑥불쑥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는 하셨고, 제가 돈 빌려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파트는 물 건너가는 거라고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고 어머님의 비위를 맞춰드려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모아둔 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는 무슨 돈인지 말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빌려드린 적이 꽤 많았습니다. 아가, 어젯밤에 내가 주차하다가 옆 차를 긁었지 뭐니. 그 차 주인이 200만 원만 주면 합의해준다는데 내가 다음 달에 갚을 테니 200만 원만 빌려주렴.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갚는다고 하시고 안 갚으신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저도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 아범한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무슨 소리야? 창규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건 너와 나 사이의 거래야. 내가 너한테 잠깐 돈 빌려 쓰는 것뿐인데 그걸 왜 창규한테 다 일러 바치니? 어머니, 그 정도 현금도 없으셔서 저한테 돈 빌리시고 못 갚으실 정도면 아파트 팔아서 생활비로 쓰세요. 나중에 저희한테 그 아파트 안 주셔도 되니까요. 그건 싫다. 그 아파트야말로 나한테 있어서는 보물이지. 아파트 하나 있어서 내가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사는 건데 팔긴 왜 팔아? 얼른 돈이나 빌려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빌려가신 돈도 얼른 전부 갚으세요. 알았어, 알았어. 아파트 값에 비하면 푼돈도 아닌 걸로 난리는. 더럽고 치사해서 갚을 거야. 저는 10년 동안 가랑비에 5천 낸 줄 모르게 어머님에게 돈을 뜯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진아, 너희 시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시니? 너희랑 같이 사는 거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도통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갑자기 연락 와서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1억만 빌려달라는 거야. 1억이라는 얘기 듣고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얼버무리면서 자세한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 아빠한테 1억을 빌려달라고 했다고요? 그래. 사실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부녀 사이에 비밀 만드는 게 찜찜해서 말하는 거야. 너희 시어머니 말로는 너한테 이미 아파트 주기로 했다면서 본인한테 1억 정도는 빌려줘도 큰 손해는 아닐 거라던데? 어떻게 아빠한테도 말하는 패턴이 똑같을 수 있죠? 저한테도 맨날 아파트 줄 거라면서 그거에 비하면 본인이 빌려가는 돈은 푼돈이라면서 항상 떳떳하게 제 돈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너한테도 돈을 빌려가셨단 말이냐? 1억처럼 큰 돈은 아니에요. 어쩔 땐 100만 원, 어쩔 땐 10만 원이기도 했고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드릴 때도 있었는데 그게 10년 동안 쌓이니 꽤 큰 돈이네요. 그런데 아빠한테까지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하다니. 안 되겠어요. 제가 어머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친구 만나러 나왔다. 왜?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신 게 사실이에요? 그 짠돌이 영감탱이가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짠돌이 영감탱이란요. 니네 아빠 돈 있는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그깟 1억 주기 싫다고 온갖 핑계 다 붙여서 구구절절 변명하는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겠다고 했다. 퇴. 더럽고 치사하다고 말해야 하는 쪽은 어머님이 아니라 제 쪽이죠. 그동안 저한테도 그렇게 돈 뜯어가시더니 이번에는 저희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한 것부터가 잘못이잖아요. 됐고 긴 말 하기 싫다. 나 너네 집에서 나갈 거야.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없는 줄 알아. 네가 하는 거 봐서 넘겨주려고 했더니 너는 안 되겠어. 나 우리 둘째 진균의 집에 가서 살 거다. 도련님 결혼도 안 하셔서 같이 살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진규 곧 결혼할 거다. 너보다 참하고 예쁜 애랑. 그러니까 넌 이제 필요 없어. 아파트 받겠다는 기대 접고 넌 그냥 꺼지라는 소리다. 알고 보니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어머님은 자신과 함께 살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말하며 합가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저는 10년 동안 본인을 케어한 제 정성과 노력을 이렇게 짓밟는 시어머니의 인성 때문에 완이 벙벙했습니다. 서진아,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라.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너희 시어머니 아무래도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상적인 분은 아닌 것 같구나. 그 아파트 말야 사실은 있지도 않은 거였어. 네?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빠가 아는 사람 시켜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너랑 같이 살고 나서 5년 후에 아파트는 팔아치웠다는구나. 뭐라고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저한테는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자꾸 돈 빌려달란 얘기 뿐이었단 말이에요. 맨날 친구들 만나면서 호캉스하고 골프 치는데 거의 다 탕진했다는구나. 그래놓고는 너한테 아파트 주겠다는 말로 협박하는 거였어. 세상에, 그런 줄도 모르고 10년이나 속았다니 저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다. 어차피 아파트 받자고 시어머니 모신 건 아니잖니. 아파트는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했던 거지. 그건 그렇지만 아빠가 걱정하는 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아니냐가 아니야.
너희 시어머니가 정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식과 며느리에게 권력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지. 지금이라도 시어머니와 멀어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사실 그이가 해외 발령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거 참 잘 됐구나. 너도 해외 생활하는 거 꿈이었잖니. 어머님 때문에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이렇게 어머님 쪽에서 먼저 제 뒤통수를 때려주니 고맙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빠는 언제나 우리 딸 편이야.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 저희 시모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나자 저는 배신감 때문에 몸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예비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저예요. 제가 연락드려서 기분 나쁘신 건 아니시죠? 동서, 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잖아. 아파트 때문에 그러죠. 저 때문에 괜히 형님이 어머님 아파트 못 받게 된 걸까봐 제가 형님 볼낯이 없는걸요. 그 아파트? 그 아파트에 관해서라면 나도 할 말이 많지. 사실은 아파트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5년 동안 자기 모시면 전 재산 주시겠대요. 부럽죠? 전 재산? 그 노인네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형님 모르셨어요? 어머님 현금으로 10억 정도 있으시다던데. 모르셨구나. 하긴 얼마나 개차반으로 모셨길래 10년을 모시고 아무것도 못 받으신 건지. 제가 형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동서, 정신 차려. 그 거지 기생충 같은 노인데 평생 모셔봐라. 아파트가 나오나. 네? 뭐라고요? 어머님 아파트 안 갖고 계셔. 진즉 팔아먹고 돈도 다 써버리셨대. 현금으로 10억? 웃기고 있네. 돈 없어서 맨날 나한테 돈 빌리시거든. 내 말 못 믿겠으면 동서가 알아서 조사해보든가. 나도 이런 말 굳이 동서한테 해줄 필요 없는데 동서가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해주는 거야. 저는 동서에게 어머님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고 동서는 그 길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진규 파혼하게 만들어? 저는 파혼하라고 한 적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얘기한 것뿐이죠.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그래? 어머님은 이미 아파트를 갖고 계시지 않다고 했죠. 현금 자산 10억도 다 뻥이라고요. 야, 네가 뭔데 남의 재산에 대해 떠들고 다녀. 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조신하게 처박혀 있을 일이지. 왜 주둥이를 나불거려서 우리 아들 파혼을 시켜?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돈 받아야 하는 채권자라고요.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곧 갚을 거야. 그 얘기만 10년째예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돈 빌려가신 거 그이한테도 다 말했으니 그렇게 아세요.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만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잖아. 어머님도 약속 안 지키면서 왜 저한테만 화를 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참, 그이 해외 발령 신청서 냈어요. 저희 미국 갈 거예요. 잠깐만. 그럼 나는 누구랑 살라는 거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도망간 예비동서 다시 붙잡아 오시던지 도련님이랑 단둘이 오손도손 살면 되겠네요? 어쨌든 저랑 아범은 더 이상 어머님이랑 같이 살 수 없으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아가, 아파트에 대해 거짓말한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끝까지 나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잖니. 싫은데요? 저도 이제 약속 안 지키고 막 살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께 작별을 구하고 남편과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 생활이 5년째. 남편은 시모랑 같이 안 사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며 아예 영구 이민까지 계획 중이랍니다. 저도 대찬성이고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왜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변 교민들에게도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기에 들려드리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평생 이런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보낼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저와 남편은 대기업 사내 커플입니다. 제 연봉과 회사 내 평가는 절대 남편한테 뒤처지지 않고 개인 능력만 보자면 제 쪽이 월등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 한돈을 모으고 불려서 결혼 당시 남편보다 자산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기야, 내가 신혼여행 견적 뽑아봤어. 지구상에서 나만큼 유럽 여행 저렴하게 가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밤새가며 찾아낸 초저가 루트 보라고. 초저가 루트로 짠 건 고마운데 이렇게 저가 항공 타고 밤새 가며 이동하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숙소도 이렇게 시내에서 멀고 싼 데로만 다니면 너무 피곤해서 관광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싫다고? 우리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니까 돈 조금만 더 써서라도 괜찮은 호텔 묵으면 어떨까? 저가 항공 타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견뎌볼게. 침대랑 화장실만 있으면 되는 거지 비싼 호텔에 왜 가야 해? 쓸데없는 데다 돈 낭비하는 게 제일 싫어. 돈 아끼는 건 좋지만 인생이 전부 돈으로만 계산되는 건 아니잖아. 자기 그런 사고방식 도통 이해가 안 가.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해? 어제 자기가 말한 결혼식 한복 말야. 그것도 난 결사반대야. 어제는 생각해보겠다며 갑자기 왜 안 된다는 건데. 자기가 실망할까봐 차마 말 못했는데. 나는 결혼식 때 한복 맞추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 돈이 썩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복을 나 좋으라고 입어? 집안 어르신들 보기 좋으라고 입는 거잖아. 결혼식 때도 입고 천명절 때도 입으면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자기가 명절에 한복을 입든 추리닝을 입든 간섭할 분 아니니까 우리 엄마 핑계대고 한복 맞출 생각하지 마. 자기 정말 이럴 거야? 돈 말고 다른 것들 다 무시하고 살면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난 자신 있어. 돈이 최고고 다른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좋아.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당신한테 맞춰주지 뭐. 당신한테 맞춰주다가 어머님 비위 거슬리는 행동하게 되더라도 절대 내 탓 아니야. 무조건 당신 탓이야. 우리 엄마 그렇게 꼰대 같은 사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집살이 시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어머님이 나한테 갑질하면 나도 참지 않을 거야. 솔직히 우리 신혼집도 거의 내 돈으로 산 거잖아. 그런데 시집살이까지 당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절대 그럴 리 없거든요. 만약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갑질하면 딱 3번만 참아. 그 다음부터는 우리 엄마랑 모른 척하고 살아도 상관 안 할 테니까. 오케이, 약속한 거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가성비충이었습니다. 뭐만 하면 돈돈돈거리면서 결혼 생활의 낭만과 환상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현실적인 인간이라 딱 하나 좋았던 점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본인보다 더 많은 돈을 들고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저에게 그 부분은 한 수 접고 들어간다는 점이었죠. 다만 제가 많은 돈을 들고 왔다고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시댁에는 남편 돈과 은행 대출로만 집을 마련했다고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가성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아가, 좋은 소식 없니? 임신 소식 말이야. 어머님, 저희 이제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 됐어요. 그렇게 여유 부리는 건 젊은 사람들 얘기고. 네 나이가 30 중반인데 언제까지 여유 부릴래? 아들 2명 낳으려면 지금부터 노력해도 시간이 없어. 아들 2명이요? 저희 아들 딸 구분 없이 1명만 낳을 건데요. 아들, 딸 구분을 왜 안 해? 난 무조건 손자 2이어야 해. 그 이상은 가능해도 그 이하는 안 돼. 낳더라도 제가 낳는 건데 어머님이 왜 그러세요? 안씨 집안 맏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무조건 내 말에 따라야 한다. 내 말이 법이고 진리야. 올해 안에 아들 소식 없으면 난임 병원에 입원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거라. 난임병원에 입원을 왜 해요? 사사건건 내 말에 토다는 것도 맘에 안 들어. 하여튼 너는 맏며느리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 앞으로 두고 보자꾸나. 자기야, 어머님 왜 이러시는 거야? 우리 엄마랑 연락한 거 맞아? 엄마 이럴 분이 아니신데. 카톡 프사봐봐. 어머님 맞잖아. 나도 너무 깜짝 놀라서 여러 번 확인했어. 어머님 정말 나이스한 분이셨는데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야? 나도 몰라. 웬 아들 2명? 나는 딸 갖고 싶은데. 아들은 돈 많이 들어서 싫단 말이야. 아들한테 집 한 채씩 해주고 나면 우리 살림 다 거덜나겠어. 자기도 그만 좀 해. 자기 와이프가 어머님한테 아들 낳는 문제로 시집살이 당했는데도 돈 얘기가 나와?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난 돈만 아낄 수 있다면 딩크도 나쁘지 않아. 어머님은 시집살이, 자기는 입만 열면 돈돈돈.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 자기가 분명히 3번만 참으라고 했지? 나 지금 시집살이 1번 참은 거야. 우리 엄마 오늘 잠깐 예민했나 봐. 내가 엄마랑 대화해 볼게. 하지 마.
내가 자기한테 일러 바친 거 알면 더 화내실 수 있어.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해. 그렇게 그 문제는 넘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이 다른 문제로 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 내가 바본 줄 아니? 어디서 나를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이야?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나랑 친한 인테리어 사장님이 있는데 지금 너네 집 보고 나오는 길이다. 신혼집 리모델링이랑 가구들 아주 싸구려로만 떡칠을 해놨더라. 저희 집에 다녀가셨다고요? 비번은 어떻게 아셨는데요? 니네가 안 알려줘도 다 들어가는 방법이 있단다. 저번에 네가 누를 때 옆에서 봤지. 그렇다고 저희 없는 집에 맘대로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랑요. 아무리 봐도 집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나서 말야. 같이 갔던 사장님 말로는 집 전체에 가성비 자재들만 쓰고 돈 쓴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수준이라더라. 그게 집 구하느라 인테리어나 가구에 쓸 돈이 많지 않아서요. 집은 우리 아들이 구했는데 너는 싸구려 인테리어로 입 닦았다는 소리구나. 같은 대기업 직원이라면서 여태까지 돈도 안 모으고 뭐 했어? 내가 너처럼 거지 같은 며느리 보려고 우리 귀한 아들 장가도 안 보내고 여태 끼고 살았는 줄 알아? 제가 거지 같은 며느리라고요? 나이도 많아서 애도 못 낳고 돈도 없이 몸만 달랑 시집 온 게 거지 같은 며느리가 아니고 뭐냐? 어머님,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세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 임신 소식이라도 전해주던가. 돈 팍팍 발라서 고급지게 인테리어라도 해놓던가. 그게 아니면 나이라도 어려야지. 우리 아들이랑 동갑인 것도 맘에 안 들어. 그 나이까지 뭐 하다가 다 늙어서 시집을 온 건지 원.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 시어머니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신혼집 인테리어에 싸구려 자재만 쓴 건 남편이 우겨서 가성비 인테리어를 고집했기 때문인데 어머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 트집만 잡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딱 보니 남편은 그동안 본인의 엄마에게 관심이 없었고 어머님은 그렇게 무심한 아들에 대한 보상 심리로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 사이에 딱 끼어서 동네북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 후 명절이 다가왔고 저는 그날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매우 불안했습니다. 자기야, 명절 때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그런데 인터넷으로 옷 좀 주문할까? 세일하는 걸로 살게. 자기가 꽃가운 입는 어린애도 아니고 명절에 옷을 왜 사? 그냥 있는 거 입어. 입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할 때 한복 하나 맞추자니까 그것도 자기가 싫다며. 자기 회사 갈 때 입는 검정 슬랙스랑 자주 입는 베이지색 셔츠 그거 입어. 그건 너무 새색시 느낌이 안 나잖아. 새색시 느낌 내면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명절 핑계로 돈 쓸 생각하지 말고 그거 입어. 이번 명절에 어머님이랑 부딪히기 싫단 말야. 혹여나 의상 문제로 트집 잡힐까봐 겁도 나고. 임신 문제, 혼수 문제 지나갔으면 끝이야. 우리 엄마가 며느리 옷 입은 걸로 트집 잡을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뭐 입고 왔는지 기억도 못해. 알겠어. 자기 말대로 할게. 대신 문제 생기면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알았다고. 저는 제가 가진 옷 중 최대한 깔끔한 옷을 입고 시댁에 갔습니다. 저를 본 어머님은 얼굴이 일그러지시더니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했던 제 핸드폰에 대화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아주 정신줄을 놨더구나. 어머니, 하실 말씀 있으면 직접 보고하세요. 왜 방에 들어가셔서 이러시는 건지. 너희 시아버지 들을까봐 그런다. 명절에 큰 소리 내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그런데 도저히 내가 못 참겠어서 너한테 이 말은 꼭 해야겠어. 너 대가리에 총 맞았니? 명절에 감히 한복을 안 입고 와? 네가 그러고도 안씨 감은 맏며느리냐? 한복 못 챙긴 건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치만 수혁 씨가 한복 맞추는 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공부만 하고 바깥을 하는 애가 뭘 알아. 네가 알아서 한복 챙겨 입고 왔었어야지. 저도 공부 열심히 했고요. 수혁 씨가 하는 일 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제가 모자란 게 뭐길래 저만 미워하세요? 너의 그 건방진 태도가 싫다는 거야. 돈도 없는 게 자존심만 살아서 시댁 무시하는 게 딱 보이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돈도 없이 결혼한 게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니. 내가 지금도 우리 수혁이 생각만 하면 아까워서 잠이 안 와. 어쩌다 너처럼 돈도 없고 나이 많은 애랑 결혼을 했는지.
아이고 세상에. 저는 제가 훨씬 아깝다고 생각해요. 수혁 씨가 다시 태어나도 저보다 더 잘난 여자는 못 만날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니, 아예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 진심이세요? 그래, 이혼 얘기 나오니까 이제야 좀 쫄리나 보구나. 수혁이 덕분에 그렇게 멀쩡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이혼하면 너 개털이잖아. 이제라도 나한테 사과하고 납작 엎드리면 니네 이혼은 다시 생각해볼게. 사과해 얼른. 안 그러면 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신혼집에서도 쫓겨나는 거야. 사과는 안 할 거고요. 감사 인사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줌마. 반응이 왜 이래? 내가 너네 이혼시킨다는데 겁이 안 나? 제가 왜 겁이 안 나는지는 어머님의 잘난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나가서 호캉스 즐길게요. 그 대화를 끝으로 저는 제 짐을 들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시아버지와 바둑을 두던 남편은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저를 따라왔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시뻘개지며 시어머니에게 뛰어갔습니다. 정말 미안해. 오늘 일은 내가 엄마를 대신해 사과할게. 사과할 거 없고 자기가 한 약속 지켜. 난 분명히 3번 참았고 더 이상 다음 기회는 없다는 거 기억하지? 응, 기억해. 앞으로 명절 때마다 나는 호텔 가거나 해외여행 갈 거야. 자기는 날 따라오던지 시댁 가던지 알아서 해. 관여 안 할 거니까. 알았어. 근데 여행은 돈이 많이 들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게. 내가 돈 쓰는 데 있어서 왈가왈부하지 마. 내가 낭비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당신보다 돈 많이 모아서 결혼한 거면 내 능력은 검증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요즘 경제도 안 좋으니까. 당신은 30년 넘게 같이 산 당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잖아. 자기 말대로 전부 믿고 따랐는데도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내가 돈 쓰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싶으면 당신 용돈이나 아껴. 알았어.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가 자기랑 통화하고 싶대.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집 사는데 돈 많이 보탠 거 왜 말 안 했냐고. 내가 화 풀리면 연락할 테니까 절대 먼저 연락하시는 일 없도록 해줘. 나 당분간 안정이 필요해. 어머님만 떠올리면 자꾸 이혼 얘기가 생각나서 말야. 안 돼,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엄마가 자기한테 연락 먼저 못하게 할 테니까 이혼 얘기는 머릿속에서 지워줘. 제발 부탁이야.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알았어. 정말 고마워. 난 자기뿐이야. 그 이후로 저는 아주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입만 열면 돈돈거리던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제 앞에서는 길을 못 펴고 시집살이 시키던 시어머니도 저한테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랑도 화해를 해야 할 테지만 저는 지금의 이 평화가 좋아서 이 균형을 깨고 싶지가 않네요. 제가 평생 시어머니랑 연락 끊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결혼 선배님들께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